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도 이제 4개월조차 남지 않았죠. 새정치민주연합 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출신인 한국석 씨가 경기 평택 갑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상 한국석 씨가 평택에선 처음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한국석 씨의 표정에선 비장함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긴장 속에 입을 뗀 첫마디는 APK 평택가스공장 얘기였습니다. 위험시설이 들어서는데도 반대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처지를 전제하며 시민들의 주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택시는 주거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데도 규정이 없다며 주민 공청회 한번 열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만든 현수막을 마치 광고물인 양 강제로 철거하는 것도 막아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재난위험시설 설립 시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광고물이 아닌 주민의 의사표현 현수막 게시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현실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쩔쩔매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예로 들며 초등학교 내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모들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오후 6시 반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저의 세 번째 공약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오후 6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미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뜻을 전했습니다. 평택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와 같은 제2 외국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평택시 영어사랑방을 대한민국 영어사랑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의 다섯 번째 공약은 주한미군 주둔지역 한미 문화교류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패기와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그동안 소수의 정치인들 손에 좌지우지되었던 구시대 정치는 개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도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이 우리 자연의 이치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죠. 우리 평택 시민들, 좁게는 저희가 평택과 우리 송탄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 토박이로 누구보다 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강조한 한국석 씨는 오는 15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씨는 복창초교와 태광중, 효명고교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영문학과,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영학 석사를 마쳤으며 올해 41살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6 미 육군 험프리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전문적인 국제관계와 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문화 교류와 투어 프로그램, 교육 협력 프로그램, 공동행사, 그리고 대외 활동 등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동절기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평택 당진항 항만 시설 장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평택 당진항 내 운영사의 항만 시설 장비 235기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이뤄지며 정비와 보수의 시행 여부와 시설 장비 정기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보수 여부 등이 중점 대상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운영사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 수원시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학교급식지원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학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시의원 등 15명이 참석해 내년도 유치원과 초중학생에 대한 학생 급식 지원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식 단가는 전년도 대비 유치원과 초등학교 60원, 또 중학교는 80원이 인상됐으며 2016년도 학생 급식 총 사업비는 346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겨울철에 내복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의 체감 온도 차이는 무려 3.7도나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내복을 입게 되면 무려 1조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놀라운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복을 입는 것도 국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